네, 안녕하세요. 살면서 누구나 마음속에 좀 무거운 짐 같은 거, 이걸 누구한테 좀 털어놓고 싶다, 이럴 때가 있잖아요. 과거에는 뭐 종교적인 고해성사, 이런 걸 찾기도 했고요. 오늘은 바로 그 고해성사의 의미하고요. 또 이게 현대에는 왜 좀 부족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대안으로 제시되는 개념이 있어요. 정법과 생활도라는 건데요. 이 내용을 다룬 천공 스승님의 법문, 이걸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특히 뭐랄까 지식이나 재능 아니면 경제력 같은 이런 사회적인 자원을 가진 분들이라면요. 오늘 이야기가 자신의 역할이나 삶의 방향에 대해 한번 좀 다시 생각해보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단순한 고백을 넘어서 바르게 사는 삶이란 과연 뭘까? 그 핵심을 좀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그 전통적인 고해성사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자료에서도 나오지만 예전에는 신부님이나 스님께 자신의 잘못, 뭐 힘든 점 이런 걸 고백하고 좀 위안을 얻는 그런 방식이었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자료에서는 그 방식이 가진 어떤 근본적인 한계, 이걸 좀 지적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고백하고 나서 뭐 기도문 100번 외워라, 금강정 3번 읽어라, 이런 처방이요. 당시로서는 뭐 최선이었을 수도 있겠지만요. 그게 문제의 근본 원인을 딱 깨닫게 하거나 아니면 삶의 방식을 바꾸도록 이끌지는 잘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료에서는 이걸 약간 증상만 다스리려는 소위 술사들의 논리에 가까웠다. 이렇게 상당히 좀 날카롭게 보고 있습니다. 아, 술사들의 논리요. 그냥 임시방편이었다. 이런 느낌이네요. 그럼 이 자료가 말하는 지금 시대, 지식사회, 혹은 또 후천시대라고들 하던데요. 이런 시대에는 어떤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걸까요? 그 후천시대라는 건 어떤 의미죠? 네, 후천 시대라는 거는요. 이 가르침에서는 이제 과거와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이런 의미로 쓰입니다. 뭐 규칙이나 환경이 달려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새로운 시대의 핵심은 바로 바르게 사는 것에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하거든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관점의 전환이 제시되는데요. 뭐냐면 우리가 가진 지식, 기술, 뭐 돈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단순히 그냥 내 노력만으로 얻어진 게 아니다. 그게 아니라 사회 전체, 즉 백성의 피와 땀 위에서 이루어진 거다. 이런 인식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어떤 능력이나 자원 같은 게 온전히 그냥 내 것이라고만 볼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사회 전체의 어떤 결과물이니까 이걸 다시 사회를 위해서 써야 할 책임 같은 게 있다. 이렇게도 들리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그런 자원을 가진 사람이라면 마땅히 그걸 사회와 인류를 위해서 바르게 사용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게 결국 개인적인 어려움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일종의 혼나는 시대가 바로 지금이다. 이런 경고도 담겨 있고요. 그러니까 과거처럼 그냥 빌거나 고백하는 걸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르게 산다. 이게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뜻하는 걸까요? 아, 여기서 이제 정법이랑 생활도 개념이 등장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정법은 말 그대로 이 시대에 맞는 다른 법칙 혹은 가르침 그 자체를 말하고요. 생활도는 그 가르침을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직접 실천하는 삶의 방식, 이걸 의미합니다. 즉, 그냥 잘못을 뉘우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가진 걸 활용해서 주변 사람이나 사회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이롭게 하는 행동, 이걸 꾸준히 해나가는 거죠. 이 자료에 따르면 이렇게 생활도를 실천하는 것이 과거의 잘못은 자연스럽게 좀 녹여내고 미래에 닥칠 어려움까지도 예방하는 길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익숙한 그 홍익인간 이념 있잖아요. 그걸 굉장히 현대적으로 그리고 아주 실천적으로 해석했다고 볼 수 있겠죠. 와, 결국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삶의 실천 자체가 나 자신의 문제 해결과도 바로 연결된다는 거네요. 상당히 적극적인 해결 방식인데요. 이게 혹시 이 자료에서 말하는 성공적인 삶과도 관련이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자료에서 말하는 진짜 성공, 뭐 인생의 완성이란 게요. 단순히 그냥 돈을 많이 벌거나 명예를 얻는 것, 이게 아니고요. 사회로부터 존중받고 존경받는 삶을 사는 것, 바로 이것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가진 능력이나 자원을 사회에 잘 기여하고 또 그 가치를 인정받을 때 비로소 그 개인의 인생도 잘 풀리고 완성된다는 관점인 거죠. 그게 뭐 지식인이든 기업가든 아니면 어떤 분야의 전문가든 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오,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이네요. 개인의 완성이 결국 사회적인 기여와 분리될 수 없다. 이런 메시지가 아주 강하게 느껴집니다. 아, 마지막으로 이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과정에 대해서 숙제라는 비유가 나오던데요. 이건 뭔가요? 이해하고
또 삶에 적용해 나가는 그 과정 자체를 숙제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꾸준히 예를 들어 한 100일 정도만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보면 자신의 어떤 생각이나 기운, 주변 환경, 관계 같은 많은 것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이 가르침이라는 게 어려움을 겪고 정말 진심으로 답을 구하는 사람, 그러니까 과거에 그 고해성사하는 마음으로 다가오는 사람에게 전달될 때 가장 큰 힘을 발휘한다. 이런 점도 덧붙여 강조하고요. 네, 오늘 저희는 전통적인 고해성사에서 시작해서요. 현대사회에 필요한 새로운 삶의 태도로서 정법과 생활도라는 개념을 천공수 선생님의 법문 자료를 통해 한번 살펴봤습니다. 핵심은 이거였죠. 단순한 죄의 고백을 넘어서 내게 주어진 것들이 어쩌면 사회 공동의 자산일 수 있다는 걸 인식하고 이걸 다른 사람과 사회를 위해 적극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존경받는 삶을 만들고 또 그 과정에서 스스로의 문제도 해결해 나간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개인의 성장과 사회적인 책임이라는 게 정말 동전의 양면처럼 딱 붙어 있다는 점을 강하게 시사하는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 하나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이 가진 지식 혹은 재능이나 자원이 온전히 나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라는 공동체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요. 내일 여러분의 하루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조금은 다르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